크롭을 사용하는 이유도 사실은 합리적인 영상 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찾다 보니 소니 크롭 카메라를 썼던 거였거든요. 남의 돈을 받고 영상 제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보여지는 볼륨도 당연히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촬영이 끝난다면 빨리 정리해서 빨리 철수하는, 그래서 촬영을 하시는 저의 고객들이나 클라이언트의 시간을 많이 뺏지 않는, 저는 그런 촬영들을 많이 기획을 하고 구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빨리 넣고 빨리 빼는 것도 평상시 연습을 하거든요. 좁은 선택지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좁은 틈처럼 여기를 벗어나야 됩니다. 셋, 둘, 하나. 안녕하세요, 디카덕구나 실장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오늘 얘기할 거는 가방인데요. 제가 한동안 썼던 가방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가방은 낫나이트에서 나온 트롤리 가방이고요. 이 낫나이트에서 나온 트롤리 가방을 꽤 오래 썼었습니다. 몇 년을 썼던 것 같아요. 한 4년, 3년 정도 썼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 가방을 정말 잘 썼고 용량도 크고, 심지어 저는 이 가방을 2번째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가방이 가격이 얼마 정도 되더라?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번째는 이 가방을 사서 쓰지는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아마 촬영 감독님들 아마 저하고 대부분 비슷한 생각이실 겁니다. 이 가방을 뜯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안에 파티션은 뭐 여러모로 조절을 해서 쓸 수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가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안쪽 보이세요? 여기 지금 지퍼로 열리거든요. 어느 순간 손잡이가 뚝뚝하고 끊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보면은 굉장히 좀 통통거린다고 해야 되나? 이 안에는 심지어 가라앉습니다.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 가라앉아요. 예. 이 커다란 가방에 짐을 잔뜩 넣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흔들린다고. 이 손잡이보다도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놓고 쓸 때는 이 손잡이 자체가 이 안에 들어있는 장비를 누르게 돼요. 왜 이럴까? 안에가 어떻게 돼 있길래 이게 안쪽이 흔들거릴까 싶어가지고 제가 안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가 나무입니다. 이 안쪽이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르면 이렇게 흔들흔들 거립니다. 그리고 이 안쪽도 제가 땜빵을 해가지고 제가 쓰고 있었거든요. 손잡이가 덜렁덜렁 거립니다. 제가 이거를 수리하면서 썼던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포장이사 할 때 그 노란색, 파란색 박스 있잖아요. 그 재질입니다. 이 안쪽이. 심지어 이 안쪽이 테이프로 붙여져 있어요. 이거 제가 붙인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원단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원단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그냥 테이프로 붙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바퀴가 덜렁덜렁 해가지고 제가 안쪽에다가 플라스틱 대고 알루미늄 대고 해가지고 여러 번 땜빵을 하면서 썼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어쨌든 보수를 할 수 있게 지퍼가 되어 있는데요. 이 지퍼가 야마가 잘 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한번 쭉 뜯으면은 다시 못 돌아가요. 저는 이 낫나이트 가방을 6회원 생각해서 샀었거든요. 이 가방을 2번째 바꿀 때 한번 물어봤어요. 이 가방의 이 고질적인 안쪽에 이 허접함이 도대체 개선될 수 없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개선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구조상 어쩔 수 없고, 이 상황에서 이 가방에 AS는 힘들다. 소모품이니까 이 가방을 하나를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는 루트를 저에게 알려주셔서 저는 그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가방을 또 구매를 했었습니다. 핸들이 흔들거린다든지 바닥이 흔들거린다든지, 왜냐하면 이렇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부러집니다. 이 정도 용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퀴도 달리고 핸들도 달린 트롤리 가방이 사실은 있죠. 펠리컨이라는 좋은 가방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니까 펠리컨 브랜드의 가방들이 튼튼하고 구조도 단순하고 바퀴 달려있는 트롤리 가방도 있고,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 가방을 왜 안 썼냐? 비싸니까. 카메라만 담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펠리컨 에어 1525, 1600번대, 1500번대 이제 그런 가방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물론 가오는 잡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까지 가방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다가 광군제 때 제가 카메라 가방 하나를 샀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이샤.
으쌰, 이 정도면 됐나? 지금 여기 있는 게 제가 평상시에 촬영을 하는 촬영 장비 세트거든요. 룩스패드 43H라 가지고 면발광 라이트 38W짜리 두 개를, 그리고 이 조명만 딱 쓸 수 있는 삼각대 두 개가 있습니다. 접이식이죠. 그리고 알파 6600에 165 렌즈, 알파 6400에 시그마 35mm f2.0 C 렌즈입니다. 시그마 50mm 1.4 렌즈 풀프레임용이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가지고 크롭바디 쓰시는 분들 대부분 아시는 소니 크롭 18 105 렌즈입니다. 그리고 와이드를 좀 찍을 수도 있으니까 11mm 소니 렌즈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인터뷰할 때 투캠 사용할 때 이 정도면은 웬만해서 찍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망원이 사실은 이 105mm 50mm 1.4 렌즈예요. 또 50mm 1.4면은 크롭에서는 꽤나 망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0mm 자체가 75mm인데 거기다가 1.5 디지털 이미지 줌을 더하면은 거의 뭐 125mm대의 화각으로 망원으로 당겨서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포트키스 7인치짜리 모니터 하나가 있고요. 조명 필요할 때 약간 필로 더 넣어줘야 될 때 싶은 이런 작은 LED 컬러 조명이 있습니다. 이 컬러 조명 생각보다 괜찮은데 자, 얘는 지금 파란색이 돌고 얘는 흰색이 돌고, 이 조명은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조명들을 스탠딩 할 때 쓰는 작은 삼각대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하고 컴퓨터를 연결을 할 때 마이크로 USB에서 컴퓨터로 연결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피드 부스터로 연결되어 있는 그 USB 연결 선이 하나, 두 개의 허브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F타입 배터리를 좀 여러 개를 씁니다. 이 룩스패드 43H가 뒤쪽에 F타입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명용 F타입 배터리 1000mAh 이상짜리를 두 개씩 해서 4개를 쓰고 있고, 저는 카메라에도 F타입 배터리를 어댑터 해가지고 외장 배터리를 쓰거든요. 그래서 카메라용 2개, 그리고 포트키스 이 모니터에도 F타입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1개. 물론 그 F타입 배터리는 이거 말고도 여분으로 더 있습니다. 그런데 딱 3-4시간 정도 인터뷰 따고 올 수 있을 정도는 이 정도가 딱 좋아요. 그리고 오래된 이 소니 와이어리스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 가지 와이어리스 마이크들이 좋은 게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소니 와이어리스를 사용을 하는 편인데, 요즘 와이어리스 마이크들이 뭐 10시간을 연속으로 쓸 수 있다, 작고 동조도 편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되도록이면 배터리를 넣어서 쓰는 거를 권해드려요. 왜냐면은 내장 배터리 와이어리스들은 그 배터리 자체도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오래 쓰다 보면은 배터리 사용 시간은 점점 줄어요. 차라리 그거를 위한 배터리를 좋은 걸 쓰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저는 USB-C로 충전이 되는 요 AA 타입 배터리를 좀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와이어리스용 이어폰, 카메라 연결하는 거, 그리고 라발리에 핀 마이크, 요렇게를 제가 평상시에 투캠 촬영할 때 세트로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해서는 제가 차에다가 넣고 다닐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이거를 다 들고 다니는데, 이걸 다 들고 다니는 가방이 뭐냐 보면은 이 옆에 있는 이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펠리컨 아니고요. 펠리컨 1525를 사려고 알아보다가 가격이 파티션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뭐 98만 원 정도 된다는 거를 보고,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에 알리를 좀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카메라 가방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센솔리드? 몰라. 전 이 브랜드에 대해서 몰라요. 제가 직접 돈을 주고 산 건데 용량만 충분하면 됐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 가방을 샀었고, 꽤 크죠? 꽤 큽니다. 이 내경이 얼마 정도냐면은 제가 여기 옆에다가 띄워 놓을게요. 52cm에 36cm에 25cm 정도 되는 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파티션까지 포함해가지고 2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살만하죠. 센솔리드라는 이 브랜드가 어디 브랜드인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알리를 뒤져보면은 브랜드 없이 하드 케이스를 판매하는 알리 판매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파티션 안쪽을 구분을 해놓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떴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벨크로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딱 여기 맞게 지금 되어 있고, 구조 자체는 사실 펠리컨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안쪽에 고무 실링도 되어 있고, 사방 결착하는 것도 플라스틱으로 잘 되어 있고, 구조도 단순하고 핸들도 두 개가
있고 손잡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 밸브도 있어요. 기압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장비들이 뽀개질까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 케이스는 굉장히 튼튼해요. 이 지금 색깔도 노란색이어가지고 펠리컨 잘 팔리는 모델하고 되게 색깔이 비슷한데 이 라벨이 없으면은 펠리컨 케이스라고 보시는 감독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장비들을 어차피 제가 촬영 준비를 해야 돼서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다 넣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저희 같이 영상 제작을 하는, 남의 돈을 받고 영상 제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보여지는 볼륨도 당연히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카메라 가방이 뭐가 어쩌고 그런 것들까지 뭐 가오를 잡아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저는 잡아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 사실 영상을 제작을 한다라는 거는 촬영도 촬영이지만 영상을 제작하는 게 촬영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촬영은 정말 영상 제작의 일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촬영보다 기획, 구성을 하면서 시간을 더 많이 쏟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편집하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고객을 만나는 타임이 촬영을 할 때 가장 긴밀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할 때 좋은 모습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애프터 배터리 여기 4개 들어가고 이쪽에 3개 더 들어가고 뽁뽁이도 뽁뽁이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케이스를 잘 했을 때 이제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은, 보일지 모르겠는데 케이스를 잘 해놓으면은 사실 딱히 정리를 안 해도 됩니다. 얘 이대로 그냥 때려 넣어도 돼요. 와이어리스 다 집어넣고 연결선 2개 집어넣고, 그리고 후드를 따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요 필라이트 조명까지 싹 들어갑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위쪽에 이제 다 이런 식으로 파티션이 되어 있으니까 약간 누른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정리가 다 끝났는데, 현장에서 장비를 빨리 빼고 빨리 정리하는 것도 저는 돈을 받고 촬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여줘야 될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가 착착 되고 빨리 빼내서 빨리 세팅하고 촬영이 끝난다면은 빨리 정리해서 빨리 철수하는, 그래서 촬영을 하시는 저의 고객들이나 클라이언트의 시간을 많이 뺏지 않는, 저는 그런 촬영들을 많이 기획을 하고 구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빨리 넣고 빨리 빼는 것도 평상시 연습을 하거든요. 세팅과 해체를 빨리 하는 것도 고객의 시간을 줄여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방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사보고 다시 중고로 내놓고 팔고 하면서 구조를 알고 합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면은 비슷한 모양새의 좀 더 저렴한 것들을 찾아보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최근에 좀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사진을 찍었었으니까 사진 삼각대는 무조건 G조고, 영상 삼각대는 셔틀러, 비디오 18 그런 삼각대를 꼭 썼어야 됐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렸을 때는 사진 영상을 했던 것 같은데, 가성비만 좋다면은, 보여질 때 모자람만 없다면은 대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겠다. 그렇게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직구 플랫폼들도 많아졌고, 소비자에게 선택지가 더 많이 넓어졌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카메라 리그 할 때는 무조건 우든 카메라만 썼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안들이 많이 나오죠. 스몰 리그도 있고 틸타도 있고 울란지도 있고, 그런 식으로 대안이 많이 나온다면은 굳이 펠리컨 가방이 아니더라도 똑같은 용도의 똑같은 볼륨의 똑같은 사용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서드파티 이런 가방들도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재질도 괜찮고요. 튼튼해요. 저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촬영을 한 4-5번 왔다 갔다 했는데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끝이에요. 제가 크롭 초돌이라 하면서 좀 카메라는 다 소니 크롭 카메라만 쓰고, 또 크롭 바디 사시려는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면서 현장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도 되게 알아봐 주시고, 그런데 크롭을 사용하는 이유도 사실은 합리적인 영상 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찾다 보니 소니 크롭 카메라를 썼던 거였거든요. 알파 6400과 6600을 구매를 할 때도
4K가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는데 8비트 영상에서 용량도 적고 AF도 잘 잡아? 그러면은 이 정도는 쓸만하다라는 것 때문에 2019년부터 소니 크롭으로 4K 영상을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 저는 그거와 동일한 접근 방식으로 다양한 장비들을 만지고 다양하게 구매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영상들을 앞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올라가십시오, 감독님. 지금 알리를 좀 뒤져보면은 얘보다 용량이 좀 더 큰 가방들도 있어요. 그 가방들도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 팔리컨으로 치면 150만 원 정도 할 만한 그 가격의 가방들이 동일한 재질에, 동일한 용도에, 동일한 사용성을 가진 가방들이 알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뒤져보시고, 딱히 브랜드를 구입할 의미가 없는데 브랜드밖에 없구나라는 좁은 선택지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좁은 틈처럼 여기를 벗어나야 됩니다. 얘는 이제 버리자. 고생했다, 나랑 일하느라.